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모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웃이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저지른 범죄로 현재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도를 왜 샀습니까?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일부 기사에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수사 결과 작성자는 가해자 백 씨의 아버지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백 씨는 이 밖에도 대의를 위한 범행이었다는 등 아들을 두둔하는 댓글 20여 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살인범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믿기 힘든 범행을 저지른 것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진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버지 백 씨는 선고 이후 법원을 나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하면 관계없고 나라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의 미스터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조용한 밤이 찾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24년 7월에 뉴스에서 크게 다뤄졌던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기억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잖아요. 어떻게 아무 원한도 없는 이웃을,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해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 했던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놓쳤던 여러 신호들과 시스템의 허점들을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가 파리올림픽 한창일 때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면서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던 때였어요. 43살 김승현 씨도 그날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1살 큰아들과 3살 작은아들을 채웠죠. 승현 씨에게는 특히나 요즘 마음이 무거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2주 전에 둘째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직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인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실제로 승현 씨의 핸드폰에는 둘째 아이의 발달을 위한 정보들과 다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의 사춘기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다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잠깐 바람 좀 쐬면서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간 거였어요.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담배 피면 안 되니까 항상 밖으로 나가서 피우잖아요. 승현 씨도 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아파트 정문 근처 차도 옆에서요. 아마 그때 승현 씨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둘째 아이 걱정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고 그런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11시 22분 승현 씨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길 건너편에서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7살 백영철 씨였습니다. 검은색 긴 가방을 메고서 말이에요. 그 가방 안에는 102cm 길이의 일본도가 들어있었던 거죠. 승현 씨와 백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냥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이웃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 씨의 머릿속에서 승현 씨는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였던 겁니다. CCTV를 확인한 승현 씨의 외삼촌 증언을 들어보면 그 끔찍한 순간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정문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길 건너편에서 그 악마 같은 놈이 검은색 칼집이 많은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딱 차고 오는 그 모습이 다 찍혀 있어요. 첫 번째 공격은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도망치려던 승현 씨를 뒤쫓아가서 또다시 무자비하게 일본도를 휘둘렀던 거예요. 2차 가해가 아주 그 참혹하게
제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마였어요. 백 씨는 약 102cm 길이의 일본도로 승현 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10여 차례나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신에 입은 다발성 자상, 온몸이 칼에 베이고 찔린 상처로 가득했던 거죠. 범행 후 백 씨는 칼을 들고 사라졌는데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자신의 집이었어요. 사건 후 1시간 뒤에 백 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온몸이 칼에 베이고 찔린 승현 씨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폐 진단을 받은 작은 아들, 그리고 아직 어린 큰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말이에요. 승현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5m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피를 흘리며 걸어서 아파트 관리 사무실까지 갔습니다.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 빨리요. 이것이 승현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끝까지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하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승현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녁 먹고 담배 피우러 나간다고 하더니 그 1시간 사이에 죽어서 왔다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승현 씨의 가족들은 지금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해요.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던 외아들이자 두 아이의 든든한 아버지였던 승현 씨를 이제는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마련한 새 집에서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던 가정이었는데 승현 씨의 행복은 언제나 가족과 함께였거든요. 너무 분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매일매일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그렇다면 배경철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범행 직후 백 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백 씨 인터뷰 중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심심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은 상태였던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무고한 승현 씨를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기자가 묻습니다. 일본 돈은 왜 구매하셨어요? 백 씨 대답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제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백 씨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원래는 똑똑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잘했다고 많이 했고 착실하고 돈도 많이 모아놓고 그런 모범적인 청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백 씨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백 씨가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으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대기업에 다녔는데 상사와의 관계가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로 점점 화가 많아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웃 증언으로는 집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랑도 별로 대화가 없었고 동생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고 백 씨는 37살의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혼자 살면서 점점 고립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모호해졌던 거죠. 백 씨의 이상한 행동들은 사건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평소에 항상 검고 긴 가방을 지니고 다녔는데 이웃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골프 가방 같은 걸 항상 메고 다녔거든요. 칼을 못에 꽂고 이상한 카우보이 같은 모자를 쓰고 체구가 왜소한데 그 긴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더욱 무서운 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한테까지 칼을 꺼내 보이면서 칼싸움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 긴 칼을 갖고 와서 정말로 칼 자국까지 나왔어요.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도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으로만 여겼던 거죠. 헬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운동을 하다 말고 갑자기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그 친구가 여기서도 누가 자꾸 나를 쫓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쫓아다니지 말라며 크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결국 경찰이 와야 상황이 정리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백 씨는 지난 1년 동안 총 7건의 경찰 신고를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6월에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1건, 7월에는 헬스장에서 1건,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신고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승현 씨와 백 씨 사이에는 사실 이전에도 접촉이 있었어요. 사건 몇 달 전의 일이었는데요. 승현 씨가 아내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느 날 어떤 젊은 남성이 승현 씨를 보고 왜 쳐다보냐, 당신 나를 아느냐라며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승현 씨가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답했는데 그때 그 남성이 한 말이 섬뜩합니다. 당신 그 천으로 된 시장 가방을 맨날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백 씨가 이미 오래전부터 승현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승현 씨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의 종류와 색깔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요. 저희가 봤을 때는 가해자가 당신 시장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면 적어도 수회 정도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장면을 관찰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백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승현 씨를 감시 대상으로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사람의 망상을 고려하면 계획된 범죄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칼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 가방을 계속 들고 다녔고 이 사람 머릿속에선 언젠가 이 칼을 쓸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결연한 의지가 동반된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또 다른 사람이 백 씨와 마주쳤습니다. 7월 28일 밤 11시 20분경 김 씨라는 분이 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성이 들어와서는 카페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너 나 아냐? 라며 말을 걸었던 거예요. 김 씨가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그러자 백 씨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고요? 이유가 정말 황당해요. 김 씨 증언으로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저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을 담배를 피면서 째려봤다고 생각하고 카페까지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백 씨는 가방으로 김인 씨를 가리키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요. 김 씨는 위험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신고 직후에 백 씨는 가방을 챙겨서 도망갔다가 이내 다시 돌아와서는 창밖에서 김 씨를 계속 지켜봤다고 합니다. 창밖에서 계속 기분 나쁘게 약을 올리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같은 시각에 담배를 피우러 나온 승현 씨를 향해 백 씨는 그 가방 속에 일본도를 꺼내든 것입니다. 만약에 김 씨가 그날 밤 신고할 때 경찰이 백 씨의 가방을 제대로 수색했다면 혹은 백 씨의 정신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폈다면 어쩌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8월 23일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부는 배경철 씨를 살인죄와 총포화약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어요. 검찰은 백 씨가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망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백 씨는 당시 마약을 한 사실도 없고 과거 정신병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였다는 얘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 씨가 전형적인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어요. 담배를 피우는 행동 자체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날 그 시각에 범인이 머릿속에서 망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딱 그거에 맞아떨어지는 상대방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건 사건 이후 가해자의 가족들까지도 논란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백 씨의 아버지가 온라인에서 아들의 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댓글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먼저 도검 소지 허가 제도의 문제죠. 현재는 면허만 있으면 온라인이나 업체를 통해서 일본도를 쉽게 살 수 있거든요. 백 씨도 장식용이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서 일본도를 구입했던 거예요. 실제로 사건 이후인 10월 13일에는 백 씨에게 일본도를 판매한 업주 2명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였어요. 백 씨처럼 점진적으로 망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던 거죠. 김인 씨가 사건 전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백 씨가 들고 다니던 가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렸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로서는 그게 정확히 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크게 뭔가 범죄와 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고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신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도검 관련해서 허가를 받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경찰, 행정, 복지부서가 각각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도 평가가 어려웠던 거죠. 이런 연동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대가를 무고한 사람이 목숨으로 치른 거예요. 올해 2월에는 백 씨가 1심 선고,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어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승현 씨의 친구들이 장례식에서 한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요. 친구관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진짜 가는구나, 다시는 못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평범하고 선량한 한 사람의 목숨이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승현 씨는 두 아이의 든든한 아버지였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었으며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이웃이었던 거죠. 2024년 7월 29일 밤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사건.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 씨의 재판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백 씨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백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마지막까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백 씨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흥미로운 언급을 했습니다. 사형 선고도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국가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형벌은 특별한 사정하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을 찾은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일까요? 무기징역으로 끝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43살 김모 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은 두 아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은 어떤 판결로도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